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선물 280선을 찍고 반등을 해서 어중간하게 마감하였는데 해외 시장은 어지러운 등락 끝에 일봉상 종가 저가로 처박혀버렸습니다. 영국 국채 시장도 1.5% 반등을 하고 다 좋아 보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3분기 마지막 거래일이 시장 흐름을 분석하면서 4분기 시장 대응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개장 초 갭 다운이 나왔지만 초반에는 나름 빠르게 만회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현물 손절매가 계속 나왔고요. 결국 오전 9시 30분, 9시 50분이네요. 선물 가격은 280포인트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스트레이트 반등을 해서 285.65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이 시장 특징을 이야기하면 이틀간 연속해서 개인이 현선물 손절매가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틀째 선물 매도분을 청산하면서 미결제 약정을 감소시켰는데요. 옵션 시장에서도 장 초반이 하락에 개인이 풋옵션 손절매가 이 풋옵션 매도분 손절매죠. 그러니까 환매수 이게 150억 그리고 오후 3시 이후로 또 추가 손절매가 한 150억 나오면서 개인이 하루에 한 300억 가까이 풋옵션 매도분 손절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래 상대방은 외국인이 되어줬는데요. 이틀째 선물 베이시스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장마감 30분 남겨놓고는 선물 베이시스가 약간 꺾여서 백오데이션으로 끝났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휴일을 앞두고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그런 물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이 종가 현물 매수가 좀 세게 들어왔죠. 그래서 백오데이션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정리해보면 무언가 이 시장 참여자들이 대충 항복을 했다는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옵션 시장에 대단히 많은 수량이 풋옵션 미결제 약정이 남아있어서 과연 저 많은 수량이 풋옵션 미결이 환매를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사실상 풋옵션 310부터 풋옵션 280까지 약 30포인트의 구간에 엄청난 수량의 미결제 약정이 그대로 물려있죠. 대부분 개인이 풋옵션 매도 그리고 외국인이 풋옵션 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반등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환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혹자는 이 현물 시장 전체를 봐야지 옵션 시장 하나만 놓고 시장이 오르내림을 논하는 것이 침소봉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6거래일간 개인이 풋옵션을 12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죠. 이게 명목 금액으로는 1200억밖에 되지 않지만 그 외가격이나 등내 가격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상대방인 외국인이 해지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조 단위 현물 매수가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 선물을 매수하든 현물을 매수하든 네이키드로 롱을 잡지 않고 프로텍티브 풋 형태의 풋옵션을 매수해서 해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실제로 심각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구간이면 해지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여기게 될 때 해당 풋옵션을 정리하게 되죠. 특히 자신이 거래 상대방이 포지션 롤링 다운할 때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해주게 돼요. 이것은 이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외국인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 2500에서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풋옵션 매수를 해서 종합주가 지수 2300이 깨지면 손실을 막는 형태 이렇게 포지션을 짰다고 할게요. 그러면 230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풋옵션을 이익 실현하게 돼요. 자, 그러면 주식을 2500에서 산 게 아니라 풋옵션을 이익 실현하는 지점에서 주식을 산 것처럼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즉 그만큼 손실을 벌충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매입 단가를 보호한 것이죠. 자, 그런데 종합주가지수 2500에서 주식을 살 때 매수한 풋옵션은 2300 이하를 방어하는 풋옵션이기 때문에 보험 비용이 명목 금액이 아주 낮아요. 이른바 그때 당시에는 버려도 될 정도의 돈이에요. 문제는 실제로 시장이 2300 이하로 내려갈 때는 해당 풋옵션이 명목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해서 10배가 됐든 20배가 됐든 그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2500에서 2300 이하로 내려갈 때의 현물 매수 손실을 모두 방어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풋옵션이 10배, 20배가 나버리니까요. 자, 그러면 그들이 매수한 풋옵션은 누가 팔았던 것일까요? 보통은 기관들이 양매도를 해서 기관이 풋매도도 하고 콜매도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이었어요. 개인은 처음에는 120억이 풋옵션을 팔았는데 이게 시장이 오를 거야 생각을 했죠. 그 팔 때는요. 그런데 시장이 계속 빠지니까 이 10배, 20배의 손실을 나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풋옵션을 1200원치 매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뭐 2500에 산 거를 그 고점 매수 손실을 다 메워준 셈이 된 거죠. 참 가슴 아픕니다. 자, 문제는 개인이 계속해서 포지션을 롤링 다운만 했어요. 그러니까 310에서 300으로, 또 300에서 290, 290에서 280 이렇게 하단이 방어선을 계속 낮추어 왔는데 어제는 드디어 방어선을 더 이상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마 종합주가 지수 2000포인트를 깨겠어 하는 심정으로 버티기 들어갔고, 그 대신에 이제 신내가격 풋옵션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2350부터 2200포인트에 해당하는 그런 풋옵션들을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반등은 어렵겠다, 이렇게 항복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해외 시장이 또 하락을 해서 나스닥이 만약에 11,000포인트를 깼다, 그러면서 이제 글라이다운, 완전히 이렇게 확 떡락을 하게 되면 개인들은 또 비자발적으로 풋옵션을 손절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개인이 풋옵션 매수 대금이 뭐 지금 일중 뭐 2, 300억 정도가 아니라 일중 500억대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되겠죠. 최근 우리 시장의 변동성 상승은 결국에는 개인들이 풋옵션 매도분을 계속 손절매하면서 풋옵션 가격을 띄워놓게 된 것이 원인인데,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그나마 저는 선수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변동성을 띄운 것이지, 뭐 마진콜이 나서 닥치고 손절매를 한다, 그러면 시장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손절매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우리 시장 변동성 차트를 해외 시장의 변동성과 비교를 한 것인데요. 자, 최근에 보면 이 9월 15일 이후로 우리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해서 해외 시장이 변동성 상승폭을 많이 따라잡았어요. 물론 제일 낮은 상황이죠. 이 빨간색이 이제 코스피 200 변동성인데, 이 하얀색,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빅스 지수거든요. 빅스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오히려 나스닥 변동성이 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게 유로스닥스 변동성인데요. 그래서 이젠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 매도 빨리 맞으라고 차라리 빨리 변동성이 고점을 찍고 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동성이 이제 레벨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두 달 정도는 계속 레벨업 상태를 가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상승 전환했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 바닥을 어디에서 형성할 것인지 먼저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바닥이라는 거는 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80이 바닥이다, 그럼 280 찍고 쫙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구간을 형성합니다. 근데 변동성이 뭐 15포인트다, 그러면 뭐 구간이 굉장히 좁죠. 뭐냐면 280이 바닥이라고 하지만 278에서부터 282까지 거기가 이제 구간이 바닥인 거예요. 그런데 변동성이 30포인트가 됐다, 그러면 바닥을 280으로 보지만 실제적으로 그 바닥을 형성한 구간은 270부터 290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변동성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바닥이 아직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하는 어떤 레인지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270대에 들어오면 저는 선물 매수를 추가할 계획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레인지에 들어오면 바닥을 형성하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뭐 바닥을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요. 뭐 매수 관점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서는 장중 등락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 들어가서는 단기 매매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을 것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분기 말을 맞이해서 랜덤워크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아시아 세션에서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숏 커버를 이어가면서 유럽 세션 초반에 파운드화는 1.12선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뭐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고요. 등락을 거듭하다가 작은 양봉 정도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채권 시장도 분기 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독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를 축소시켰고, 또 영국 10년 국채도 2%대 상승했다가 정작 채권 매수를 오퍼레이션 을 하는 그 밤 11시가 되자 장중의 상승폭을 크게 축소시키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은 12억 파운드 가까운 채권 매수가 있었어요. 1일 한도 50억 파운드를 따져도, 그리고 며칠간 매수한 금액을 고려하면 예상치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 영국이 이 공격적인 금리 하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마진콜 안 맞게 방어를 해주는 선에서의
채권 매수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증시 또한 월말을 맞이해서 이 저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장을 당겨놨는데 하지만 추세적 상승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월말 자산 배분 차원에서의 저가 매수가 들어온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가 이 자산 배분 투자자들에게 참 어렵게 여겨지고 있는데 무슨 자산을 비벼대도 다 망가지고 있죠. 특히 가장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이 채권이 망가지니까 주가가 떨어져서 채권 오르면 그 오른 채권 팔아서 떨어진 주식을 산다. 이러면 시장 회복할 때 뭐 주가가 오르고 이렇게 해서 이익이 난다. 이런 메커니즘이 다 망가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 뭐 현금이 들어오면 주식을 사겠습니까? 채권을 사겠습니까? 당연히 채권을 사겠죠. 자, 하지만 늘 이럴 수는 없어요. 즉 임계점까지 내려가게 되면 균형이 확 깨지면서 주식이 저가 매력이 부각된 때가 올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리할 필요 없이 그 타이밍을 기다릴 계획입니다. 유럽 증시에서 하나 챙기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 개별 종목 중에 아디다스 H랑 이 푸마 SE 뭐 이 브랜드를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뭐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미국의 나이키가 재고 증가로 인해서 마진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으로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잘 보면 뭐 아디다스나 푸마나 이들 종목 모두 연중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더슈팅이 또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항복이 진행 중이라고 봐요. 뭐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 현실 세계와의 괴리가 있어서 갤럭시 폴드 같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아무 생각 없이 구입하곤 하는데 뭐 아이폰 14 프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소비재들이 마진 압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아이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유가의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기름 매도분은 79.55달러에 모두 청산됐어요. 이번 주에 80달러를 깨서 마감하느니 마느니 이런 고민이 있었지만 그래도 81달러 이상에서는 매도가 유리하다고 보고 포지션을 쌓았는데요. 다른 자산들이 조정에 비하면 뭐 기름은 꽤 많이 빠졌죠. 근데 이게 다음 주 오펙 플러스 감산 이슈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밀린 것은 뭐 일부에서는 라일 브레이너들의 발언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이 주초에 기름이 반등한 이슈가 플로리다의 그 허리케인 때문이라고 봐요. 근데 허리케인이 생각보다 큰 피해를 주지 않았죠. 그리고 또 빨리 올라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도 나왔다. 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이 트레이딩 하실 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좀 기억해 두실 게 이런 뭐 일시적인 기후 문제, 뭐 허리케인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런 걸로 오버슈팅 나오면 오히려 역추세의 타이밍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역추세를 잡을 때는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서 잡아야 되고 또 레버리지 관리를 잘 해야겠죠.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증시는 월말치고는 참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우선 개장 전 유럽 세션 초반에 미국 지수 선물은 다시 1% 가까운 반등을 했는데 연속적인 상승에는 실패했어요. 전반적으로 수동적인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밤 9시 30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 PCE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뭐 전월비 0.3% 증가 그리고 코어 PCE는 무려 0.6% 증가가 나왔어요. 모두 컨센서스 상회한 증가였지만 그래도 시장은 일시적인 지수 하락만 나왔습니다. 뭐 나스닥 선물을 한 방에 마이너스 2%로 밀고 뭐 그러진 않았죠. 이어서 본장 개장 후에는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유럽 세션 마감까지 나스닥 선물을 플러스 1% 조금 넘게 당겨놨는데 근데 그마저도 유럽 마감하고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종가까지 스트레이트 하락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고점 대비 2.5% 가까이 하락을 하였는데 보통 월 마감 혹은 분기 마감 때는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마련인데 오늘은 장 초반에만 조금 들어오고 하루 종일 매도가 나왔다는 점에서 정말 어려웠던 분기 마감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변동성은 백오데이션 폭을 좀 줄였는데 오후장 들어서 지수가 하락한 폭 자체를 놓고 보면 변동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적절한 레인지 내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변동성 상승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주요 언론에서 개인들이 풋옵션 베팅이 역대급이라고 하고 또 풋콜레이쇼가 과다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ETF에서의 현금 유출 이야기도 하는 등 마켓 센티먼트가 최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변동성은 얼마 오른 게 아닙니다. 장중 진폭 또한 현재 변동성 수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가지수가 뭐 마이너스 5%씩 움직이게 해야 뭐 변동성이 터지는 것이지 일중 마이너스 2.5% 정도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란 것입니다.
문제는 향후 마이너스 5%씩 하락하는 날이 나왔을 때 과연 이 바이 더 딥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인데 점점 이 바이 더 딥 대신에 커피츄레이션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치명적인 주봉, 음봉이 나오게 된다. 즉 뭐 S&P로 3200선에 빠르게 도달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적극적인 롱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4분기에 현재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살살 내려가서 3200선에 아주 천천히 도달하게 됐다. 그러면 올해는 폭망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여하튼 지금은 트레이딩 구간이지 포지션으로 인베스팅을 할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애플이 마이너스 3%대 하락으로 종가 저가로 처박혔죠. 또 나이키도 시간외에서 어제 갭다운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게 오늘 아침 시가에 반영되었고 장중에 반등 다 반납해서 마이너스 12.81%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럽 세션에 이야기했지만 신발도 뭐 옷도 안 사고 있는데 고가의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과거와 같을까? 의문이 됩니다. 또 오늘 테슬라가 AI 데이를 열었죠. 그러면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계는 그 유튜브용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로봇은 가사노동에서 해방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을 팔았어요. 그런데 옷도 안 사고 있는 마당에 무슨 가사노동 휴머노이드를 살 수 있을까요?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외국인 가사노동이들 분들을 여전히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글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우리 시장은 월요일 휴장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보고 코멘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코멘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280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동안 물타기를 참았던 선물 매수 물타기를 할 것이에요. 이번에 물타기를 한 것은 한동안 롤오버를 하면서 끌고 갈 계획입니다. 사실 금요일 장 초반에 280을 깼다면 매수에 가담했을 텐데 아쉽게도 280선까지만 내려오고 반등을 했어요.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280.5로 마감했죠. 근데 월요일에 해외 시장이 급락 마감한다? 그러면 280선을 깨서 출발할 것입니다. 4분기의 첫 거래일을 갭다운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해지겠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락의 가속도가 붙는다면 강하게 반반 매수도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아요. 그래서 또 다음 주까지는 다 옵션 만기가 2주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세타가 갈려나가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중 횡보기에 들어서면 옵션이 쭉쭉 갈릴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옵션 매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적절히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단기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 계속할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국채 매도 계속 유지 중입니다. 드디어 조르자 멜로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영국 길트채 이슈는 10월 15일까지는 좀 묻어둬도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쪽에서 트레이딩 거리를 찾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국채 매도 포지션은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익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름 매도 포지션은 모두 청산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생각할 것이고요. 주가 지수 또한 월요일이 한국 휴장이죠. 그래서 나스닥 매매 뭐 별다른 하지 않고 하루 휴식을 했다가 월요일 해외 시장 마감하는 거 보고 데이터 보면서 대응 계획 짜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가 이렇게 마감됐는데 참 어려운 달이었어요. 그래도 위로를 삼다면 저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풋옵션 매도를 좀 빨리 멈춘 편이에요. 그래서 큰 손실을 피했다는 것.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트레이딩 성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기로는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로로 삼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변동성 상승기만 잘 넘기면 그 뒤로 6개월 넘게 이익을 편안하게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들 이 구간 잘 버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